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12시간 전부터 현장에서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상판이 일부 내려앉아 공사를 멈춘 건데 그런데도 차도 아래 철길을 지나는 열차 운행은 통제되지 않았고 사고 직전까지 열차 166대가 현장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도로 한쪽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전선에서는 불꽃이 튀고 무너진 잔해가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까지 덮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진 작업자 한 명은 바닥을 기어서 대피합니다. 주변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한 지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까지도 무너진 고가차도 바로 아래 철길로 열차가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도 붕괴 1분여 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열차가 고가차도를 가로질러 통과하기까지 약 20초가 걸렸는데 그리고 1분 후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이보다 5분 앞서서는 KTX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여기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새벽 1시 반, 정확히는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새벽 4시 반부터 사고 시점인 오후 2시 33분까지 해당 지점을 지난 열차 대수를 파악해봤더니 166대에 달했습니다. 고속열차 66대, 일반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 등이었습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가 발견된 건 새벽 2시 반.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아무런 통제 없이 평소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여기에 고가도로 인근 도로의 차로 운행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 속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는 선거로 각각 규정했는데요.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선거 전국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은 기자. 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가 분석하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앞선 걸로 나온 여론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김관영 후보가 압도적이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과 전북까지 모두 6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도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내부 판세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구와 경북을 우세 지역으로 서울과 부울경, 강원 등 8곳을 접전으로 분류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선 대구 달성이 우세, 울산 남갑과 충남 공주부여 청양은 경합이지만 비교적 우세하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막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야 지도부의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를 찾아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오후에는 경북으로 넘어가서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요. 투톱이죠.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시장 민심을 듣고 전북으로 넘어가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유세에 합류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렇게 연일 호남을 찾는 것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접전으로 치러지는 전북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뒤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늘부터 현장 유세를 재개합니다. 오전에는 충남 논산, 금산을 찾아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적극적으로 유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울경에 이어서 강원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국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정을 조금씩 재개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조용한 유세를 진행하던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오늘부터 조금씩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간담회를 열어 최근 서울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를 겨냥했고요. 만약 자신이 당선되면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 안전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자당 국토위, 행안위 위원들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어서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침묵을 깼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0주기를 맞아 구의역을 찾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도 다시 찾았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서울시장 TV토론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는 사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이 또다시 공습을 가하면서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떤 제재 완화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란에선 모든 동결 자금 해제를 요구 중이란 반박이 나왔는데요.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 남부를 겨냥한 미군의 공습 며칠 만에 다시 벌어진 겁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늦은 밤 공습에 이어 이번이 사흘 만입니다. 이란 방관영 파르스 통신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 인근에서 3차례 연달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IB는 불과 몇 분 만에 반다스 아바스시의 방어 체계가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군과 상선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이란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란 드론 4대를 격추하고 5번째 드론 발사를 앞둔 지상 관제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였으며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도 군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재개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스님은 오늘 새벽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발원지인 미 공군기지를 표적 삼아 공격했다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대응이 적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종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이란에 세운 기관이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랐다고요? 미 재무부는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을 특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등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설립한 기관입니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리 방식이 협상의 주요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어떤 제재 완화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죠. 그러자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사무총장이 이란이 미국의 모든 동결 자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이란의 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심 난제를 뒤로 미룬 채 알맹이 빠진 타결을 시도하다 결국 막판 기싸움에 부딪혔습니다. 각자의 실리만 챙기려던 두 나라의 동상이몽이 충돌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타결이 임박했다던 협상에 급제동이 걸린 건 핵심인 핵 폐기를 미뤄둔 채 실리만 쫓던 다단계 타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당장 숨통을 틔울 120억 달러 동결 자산만 먼저 챙기고 핵심인 핵 폐기 단계에선 버티겠다는 속내였습니다. 하지만 실리만 내주고 핵은 통제하지 못하는 가자지구식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선제적 자산 해제는 없다며 핵과 돈을 다시 연계했고 농축 우라늄의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도 절대 안 된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Well, I'll tell you the primary urgency, I said this, it wasn't covered properly, but the primary urgency is that we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이란의 단계적 셈법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협상 막바지에 판을 통째로 흔들어 멈춰 세운 것입니다. 여기엔 최근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친트럼프 강경파 후보가 낙승하며 당내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조기 종전 성과에 쫓겨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껍데기뿐인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셈입니다. 결국 철저한 핵 통제 없이는 타결도 없다는 미국과 선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이란의 대치로 협상은 다시 교착됐습니다. And we'll see over the next few hours and days whether progress could be made. I just want to remind everybody, Mr. President, you know this well, you have other options available to you if that doesn't work.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재개방 신호가 흐려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던 국제유가와 금융시장도 다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대신 냉혹한 현실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은과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핵 폐기를 덮어둔 채 눈앞에 이익만 쫓던 양국의 동상이몽은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치열한 막판 수싸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카카오가 창사 20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두고 노사 간의 합의가 끝내 불발됐기 때문인데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계열사까지 공동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민적 불편이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 카카오 본사 노사의 2차 조정회의가 끝내 결렬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처럼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배분 방식이 쟁점이었는데요. 500만 원 규모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이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2차 조정도 결렬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는데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이 모두 쟁의권을 손에 쥔 겁니다. 파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당장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가 곧바로 멈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장기화할 경우 보안 문제나 서비스 장애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특히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자리를 잡은 만큼 삼성전자 파업 때와는 달리 국민적인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고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로서도 첫 본사 파업인 만큼 파업의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교섭을 이어갈 여지도 남은 만큼 막판에 노사가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